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철도 차량 운전 면허 시험 과목 중에 철도 관련법이라고 있었죠. 철도 관련법은 철도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 요 정도까지 해서 철도 관련법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봤지만, 작년 말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침 2개가 들어갔죠. 교육훈련 지침,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철도 사고 장애, 차량 고장 등에 관한 의무 보고, 철도 안전 자율 보고에 대한 지침도 우리 철도 관련법의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된다 해서 우리가 지침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지침에서도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까지 지금 현재로 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철도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부하고 있는 줄여서 자율보고 지침,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읽고 또 숙지해 주면 한두 문제라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25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 제가 철도 관련법, 규칙, 기술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고, 여기 솔루션스의 대표 강사로 지금 출강을 하고 있죠. 주요 경력은 여러분들이 면허 시험을 보죠. 제2종 전기 차량을 대부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 출제, 또 평가, 기능, 다양한 출제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총괄처장으로 재직을 했었고, 그쪽으로 다방면하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철도청 코레일 교육원에서 제가 기관사 양성 교육기관에 10년 이상 제가 기관사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유 면허는 KTX를 운전할 수 있는 고속철도 차량, 제2종 전기 차량, 디젤 차량 등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펴낸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철도 운전 기초론 또는 우리가 제2종 전기 차량 3천 문제집, 그리고 시대고시에서 나온 우리가 한 권으로 끝내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펴놓고 있고, 앞으로 5개 과목에 대한 2종 지금 문제집 출간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되면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공부해도 좋은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안전법이나 또는 출제평가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제 자랑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저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요 지침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총칙에서 시작해서 보칙까지 총 5장 25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5장 25조. 자, 그래서 여기 이 자율보고 지침은 잘 알겠지만 철도 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86조에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건투할 때 의무방어전 하잖아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적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은 차량에 대해서 발생한 고장, 견암, 기능에 대한 보고도 하고 있고, 또 규칙 38조 3항에 보면 철도 안전에 대해서 자율보고 해서 우리가 안전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다. 그런 것들의 보고나 절차 방법이 요 자율보고 지침에 녹아있다.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용어 정의를 보게 되면 이 철도 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죠. 나중에 별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철도 사고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의 별표로 되어 있는데 다 외워야 돼요.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1호에 보면 기타 철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어떤 사고가 기타 철도 교통사고냐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보면 위험물 사고. 위험물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폭발물, 황산 막 이렇게 터지게 되면 아니면 유출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위험물 사고가 기타 우리가 철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건널목 사고. 이 건널목 사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철도는 전용 도로, 전용 철도잖아요. 거기다가 입체로 하지 않거나 지하로 하지 않고 어떻게 평면 교차가 생길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건널목이라고 하는데 건널목에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자동차도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 도로를 통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충돌을 하거나 접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로 이어지는데 건널목 사고도 기타 철도 교통 사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물, 두 번째 건널목. 자, 세 번째. 자, 철도 교통 사상 사고가 있어요. 사상 사고. 사상 사고가 있는데 우리가 충돌 탈선 화재를 동반하지 않고 요 충돌 탈선 화재는 큰 중대 사고예요. 이걸 동반하지 않고 우리가 사고가 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객, 공중, 직원 사상 사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상 사고 중에 나는 차표도 안 끊었어. 철도도 이용 안 할 거야. 근데 철길에 들어와서 자기 죽겠다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다치거나 죽는 사고는 지금 여기는 공중 사상 사고예요. 그 다음 직원이 내 일을 하면서 기차에 치거나 어떻게 부상을 당하나 죽게 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죠. 그때는 직원 사상 사고입니다. 근데 내가 차표를 끊고 철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는 여기 여객 사상 사고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이 세 가지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사상 사고 났을 때 여객 사상 사고, 공중 사상 사고, 직원 사상 사고를 포함해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고를 우리는 철도 교통 사상 사고라고 하고 기타 철도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기타 철도 교통사고의 종류 1. 위험물 교통사고, 위험물 사고. 두 번째, 건널목 사고. 3.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요렇게 세 가지가 해당되는 걸 아셔야 된다. 다음 중 기타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종류 중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날 수 있겠죠. 또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중에 어떤 사고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객, 공중, 직원 사상 사고 또 세 가지가 있다. 나중에 별표 가면 하나로 다 나오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기타 철도 안전사고라는 게 있어.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어떤 사고였죠? 교통사고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사고로 넘어갑니다. 안전사고의 종류는 철도 안전사상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안전사고가 있고, 기타 안전사고가 있고, 요 두 가지가 간화가 있는데, 지금 철도 안전사상사고는 화재 사고, 시설 파손 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대합실에 있죠. 승강장 있죠. 내려가죠. 기차가 들어오는 그 승강장.
슬로 그 주위에서 감전이 되죠. 전차선에. 그리고 충격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있죠. 여객, 사상사고, 공중, 직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객은 내가 차표를 끊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공중은 차표를 끊지 않았지만 이렇게 철도가 열차가 운행되면서 뭐 자기가 본인에게 자살 사고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되는 공중 사상사고. 직원은 내가 일을 하면서 발생되는 거,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거, 이런 사고를 우리가 얘기한다 이죠. 자, 그래서 철도 안전사고 중에 이런 사고, 사상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는 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철도 교통사고 세 가지보다는 조금 시험 문제가 덜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제외하고, 자, 사상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사망한 자. 30일 이내, 여러분들 여기에 언더라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내.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도 사망자로 분류한다. 자, 이 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이 치료, 24시간 이상이에요. 이거는 이상, 이내. 이 사람은 부상자에 들어간다. 24시간 이상. 그걸 여러분들이 이 안전 포털 시스템은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우리가 이제 포털 시스템이니까 등록하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부상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철도 사고에 있어서 준사고도 있고 운행장애 등도 있는데 요것들은 보고 및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철도 안전법 유리 61조에 보면 우리가 철도 안전 자율보고, 줄여서 자율보고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절차가 마련되어져 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거는 중요하죠. 적시보고. 자, 적시보고라는 것은 어떤 경우겠어요, 여러분? 자, 전용 철도 운영자는 제외합니다. 자, 여기서 철도 운영자 등은 누구 얘기하죠? 앞에서 했죠. 예를 들어 코레일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 운영기관의 사장, 시설기관의 이사장을 우리가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해서 등자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 운영자, 시설 관리자를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적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시간대에 해야 되느냐? 전화로 해야 되느냐? 구두로 해야 되느냐? 통신수단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일과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과 시간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입니다. 보고. 아침 9시부터 18시 통상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과 시간 외에는 당직실로, 국토교통부 당직실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전화, 통신수단이겠죠. 구두 이런 것들에서 보고계통에 따라서 바로 곧장 보고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적시보고 발생 후에는 몇 분 이내에 해야 되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 몇 분 이내? 그렇죠. 30분 이내. 접수했을 때는 부서별로 그 사실을 적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합니다. 철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장관입니다. 그리고 포털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이거는 순서죠. 그 다음에 이제 적시 보고할 때는 원활하기 위해서 비상 연락망을 비치한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철도 사고 났을 때 조사를 보고를 하겠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이 앞에서 1항에서 우리가 이제 사고 조사를 할 때 초기 보고를 우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그곳을 보게 되면 초기 보고는
발생한 신고, 여객은 내가 차표를 정당하게 끊었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거, 공중은 그렇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살행위라고 딱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신고를 해서 또 열차와 승강장에 발 빠짐도 있겠죠. 여러분 전동차 타다 보면 승하차 때 넘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1시간 이내에 우리가 별표 1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전화나 통신수단을 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냐? 국토교통부. 보고는 누구한테? 관련과에 보고한다. 이걸 알아야 돼. 초기 보고는 접수한 1시간 이내에 국토교통부 관련과에 보고한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철도 사고 등을 제외한 철도 사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보고를 하는 거 가능한 전화기나 구두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0이라고 하면 철도안전법 시행령 57조에 보면은 사고, 철도 사고라면 여러분들이 충돌, 탈선, 화재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걸 제외하고 철도 사고. 이 준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날 뻔했다. 아차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호에 보게 되면 열차 운행이 고속 열차, 이거 중요합니다. 40분, 일반 여객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관련과에. 그 밖에 언론 보도가 예상되는 거, 요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자율보고 또는 의무보고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갑니다. 철도 운영자는 조사보고에서 초기보고 등에 발생했을 때, 해야 될 때, 그 중에는 여객이나 공중이나 이런 사상사고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동차를 타다가 발이 딱 삐졌어. 넘어졌어. 그러면 이게 접수가 돼서 1시간 이내에 별표 1의 보고 계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 관련과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별표 1 계통을 뒤에 가서 한번 보고 한번 앞으로 와 볼게요. 자, 좀 넘어가지만 잠깐만, 예, 이렇게 보고 계통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철도 운영자 등이 이렇게 됐을 때는 적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관련과가 있는데 관련과는 우리의 철도 운행 안전 과정이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관련과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보고 계통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자, 보고할 때는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보고할 때는 보고 계통에 따라서 별표 1에 따라서 발생 현황을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종류 중에 탈선, 충돌, 화재 요거 빼고 제외한 철도 사고, 그 다음에 철도 준사고, 아차 사고라고 해요. 아차 사고가 날 뻔했다. 그 다음에 열차가 있잖아요. 고속열차가 지연이 돼. 전동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겠다. 어떤 이유로든. 일반 여객열차는 1시간. 이것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언론들이 막 떠들잖아요.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발생 등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우리는 초기 보고가 완료되고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관련과에 보고해야 된다. 이는 보고 계통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보고했으면 중간 보고 있고 종결 보고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런 사고가 났어. 그래서 관련과에 보고를 하고 중간에 또 어떤 일의 사항이라든가 바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습 상황이라다 변동을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 중간 보고가 있는데 보통 사고 수습이나 복구 이런 것들도 통해서 중간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 보고가 있다. 초기, 중간, 종결 보고 있다. 그래서 종결 보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초기에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중간 보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고 발생 원인과 조사표를 통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이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철도 사고 등의 조사 경위,
이와 관련돼서 확인된 사실 또는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을 통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다음 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을 조사표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1, 2, 3, 4 사고 발생 원인 조사표 작성 사항에 들어가야 될 사항 하나, 둘, 셋, 넷 외워야 되겠죠. 조사 경위, 확인된 사실, 원인 분석, 원인 분석에 대한 대책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3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종결 보고는 또한 포털 시스템에 우리가 등록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6조는 삭제가 됐고요. 7조는 여러분들이 철도 운영자 사고 보고에 대한 조치예요. 철도 운영자를 놓으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코레일 사장입니다. 물론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될 수가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4조나 5호에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 보고한 내용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러한 내용들 감독관이나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 운영자의 보고한 내용이 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발표할 수가 있다. 다만 공개될 때 요즘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법 사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조항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몇 가지? 요런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선이 하늘로 이렇게 쭉 갔다가 왔는데 요렇게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선 처리를 그렇게 했고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인들에 대한 충치한 진술, 인터뷰 같은 거. 열차 운행과 관련된 자들, 행해지는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은 공개되면 안 되겠죠. 거기는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이 장애 이런 개인 사생활이겠죠. 의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열차 운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번영물 이거는 우리가 코레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실에서 정확하게 일을 할 때 이러한 지적 환호는 이제 또 간혹 개인적인 사담을 우리가 이제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 제시된 의견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된 영상 기록물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이 6가지 사항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이 지침에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된다. 자, 8조는 삭제가 됐고요. 만약에 구조에서 2 이상 기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과 B라는 기관이 우리가 운영돼 관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떤 식으로 사고 조사를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구분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된다. 앞에서 4조나 5에서 최초 보고, 중간 보고 등 다양한 게 있었죠. 그걸 할 때는 발생한 구간에서 철도 운영자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4호선이 있어요. 4호선이 여러분 잘 삼각지역에 있다. 삼각지역은 서울교통공사 소속이지만 사고 복구나 우리가 보고할 때는 사고나 즉시 출동하는 건 코레일에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운영자들이 담당했을 때 하는 것이고 조사 보고 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기간 내에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누가? 시설관리자가. 보관 기한 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는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 철도 차량 운영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가 있죠. 철도 운영자가 아니고 철도 차량 운영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기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고를 하느냐, 그 내용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고장 보고 방법 10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